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몇 분이 저한테 인종차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동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워낙 긴 세월이고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방법이 지금하고는 또 상당히 안 맞죠? 하지만 또 맞는 것도 있을 거고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겁니다. 해서 고민 끝에 최대한 좀 압축시켜서 이해될 수 있게 좀 설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거를 이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죠.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여리고 툭 하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커서 별명이 두 가지였죠. 매기하고 울보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영어가 안 돼도 아이들과 같이 놀고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또 실제 스페니쉬도 많이 배웠죠. 해서 스페니쉬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딱 가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분위기도 무섭고 또 왜 이렇게 학교에 못된 놈들이 많은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때마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괴롭혔던 놈이 있는데 그놈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이름이 론이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론이 아닙니다. 해리포터 따지면은 멜포이 같은 놈이었죠. 저 볼 때마다 You fucking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다 아시겠지만 억지로 번역한다고 하면은 야, 역 같은 짱깨, 네 나라로 돌아가.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심때가 되면 두려워졌고 혼자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면 저 형은 벌써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랑 분리된 상태였고요. 이런 중 하루는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고 또 똑같은 말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This is not your country. 이거는 니네 나라가 아니야. 말하자마자 그냥 와서 저를 막 때렸어요. 키도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고요. 상당히 등치가 큰 놈이었는데 한참 맞았죠. 한참 맞고 선생님한테 이르지도 못하고 혼자 울면서 집으로 왔죠. 하고 또 저녁에 부모님 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울었더니 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벌떡 내면서 저 형하고 저하고 막내 동생까지 다 불러서 앉혀놓고 아들이 셋인데 어떻게 한 명이 집에 맞고 들어왔는데 참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항상 하시던 소리, 부자가 4명이면 맨손으로도 사자 잡을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엎드려 뻗쳐하고 두꺼운 걸레대로 빠따를 정신없게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한 것이 롬보다 아버지의 벌이 훨씬 더 컸죠. 하고 아버지는 당장 내일 가서 이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누가 집에 와서 울고 오거나 매를 맞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짓도 안 했을 때는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누가 다치거나 하면 병원비는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한 가지 있었죠. 먼저 싸움을 시작하면은 가만히 안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다음날 저희 형은 저희 학교로 왔고 그 못된 런이 저랑 형을 딱 보는 순간 벌써 눈빛에 딱 보이더라고요. 난 죽었다. 또 실제 저 형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갑자기 키가 커서 상당히 등치가 좋았고 또 형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소룡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차기 연습도 하고 좀 싸움을 좀 하는 사람이었죠. 이때 이 론은 반발 하나도 못하고 그냥 서서 맞고 땅에 쓰러지고 그리고 싸움은 끝났죠. 네, 그 후로 학교에서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때 저희 집에 운동기구를 다 사서 차고에 다 넣어주시고 또 차고 안에 샌드백, 펀칭백이죠. 그거 큰 거 사서 달아놓고 남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큼의 실력은 돼야 된다고 근육 키우고 주먹질 연습을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했죠.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아직도 박서스 너클하고 박서스 프랙터를 한 번 있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싱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너클의 안에 피부가 굳어버리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은 잘 움직이는 반면에 오른쪽은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생긴 게 아직도 있습니다. 또 박서스 프랙처는 요 마지막에 앵기 손가락 메타카바본이라고 있죠. 중수골입니다. 주먹을 쳤을 때 앵글이 안 맞으면 요 뼈가 부러집니다. 이거 2번 부러뜨려가지고 지금 보면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부러지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어떻게 캐스팅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아물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생 좀 했죠.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벌써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실제 운동을 하니까 키도 갑자기 크더라고요. 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거꾸로 저 형을 괴롭히는 사람은 저가 다 해결해 줬죠. 여기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절대 시비를 먼저 걸거나 싸움을 시작하면은 용서 못 한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누가 시비를 걸면은 최대한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웃으면서 한국말로 욕을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사람이 웃고 있으면 상대방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대요. 흥분하지도 않고 웃으면 무엇인가 얘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여유가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덤비고 하지만 강한 눈으로 봐야 되고요. 또 누구랑 눈을 마주쳤을 때 이 머릿속에 이 3초를 세라고 했습니다.
또 실제 제가 해보니까 삼초를 웃으면서 째려봤을 때 다들 눈을 피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로 욕을 같이 같이 욕을 하면은 상대방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한국말로 너 새끼 죽인다 하고 막 한국말로 하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화는 나지 않는 반면에 약간 두려워한대요. 지금 얘가 누구한테 무슨 말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하기 때문에 피해간다는 겁니다. 또 실제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LA 다운타운에서 일 끝나고 밤에 주차장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길가에 마약분들 이상한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시비 걸면 아버지는 한국말로 눈 똑바로 뜨고 이놈의 새끼 죽을래? 야 성구가 이 새끼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한국말 하면은 갑자기 미국 애들이 헤이 노 하고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도 얘는 분명히 싸움을 해야지 끝날 것 같다고 느끼면은 항상 시야를 뺏고 아버지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왼손을 탁 쳤을 때 상대방이 시야가 내 왼손으로 내려갔을 때 오른손으로 턱을 맞추면 안 되고 여기 목을 치라고 했습니다. 목을 치면 상대방이 피하면서 턱에 걸리든지 코에 걸리는 거죠. 해서 그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하고 아버지 말씀은 한 방에 싸움은 끝나야지 사람이 안 다치지 첫 방이 정확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은 이 맞은 애가 이 정도에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덤벼들면은 서로가 다친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 싸움은 90%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또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한 방으로 안 끝나고 막 엉켰을 때 박치기로 코 한 번 빡 박아주면 코피 터지면 싸움은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으세요. 애들이 싸울 때 누가 한 번 피 났다 하면은 싸움 끝나죠? 하고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아버지가 저희들 앉혀놓고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학교에서 너희들을 아이들이 쉽게 안 보니까 이제 싸움 그만해라 해서 그 후로 몇 번 빼놓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은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학교에서 싸움이 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애들 다 모아놓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Who started it? 누가 시작을 했냐는 거죠. 해서 애가 아무리 많이 맞았어도 오히려 맞았지만 시작한 애를 학교에서 벌을 줬습니다. 하지만 요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맞은 사람이 피해자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한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이 배움이었습니다. 또 저도 고민 끝에 우리 아이들한테 같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운동기구는 저가 항상 있는 것이니까 있는 운동기구에다가 저가 샌드백 갖다 놓고 똑같은 걸 가르쳤습니다. 엉뚱한 것은 저희 큰아이 딸이지만 관심이 많았고 우리 둘째 아들은 저보고 왜 싸워요? 그러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한테 싸움을 걸고 왔을 때 맞을 순 없잖아 했더니 왜 싸움을 걸어요? 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죠. 저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4년 동안 한 번도 누가 너한테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한 번도 없대요. 누가 자기한테 욕한 적도 없고 시비를 건 적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고 인상 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걔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면서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게 저희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싸움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헷갈리고요. 또 제 비디오를 보고 많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싸우는 방법을 가리켰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잡으면 다 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아서도 판단하세요. 저도 모르게 젊었을 때는 미소는 얼굴에 있지만 눈빛은 상당히 도전적이었고 사실 이런 미소 표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에 없어졌죠. 하지만 가끔 필요할 땐 다시 나옵니다. 또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게 없고 너희들의 권리가 뺏겼을 때는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해서 혼자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더 위에 높은 사람은 책임자를 찾으라고 항상 했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은 제 동생 일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벌뱅크 이사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벌뱅크인데 그때는 정말 백인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동양인이 저희까지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한 5명 밖에 안 됐고 흑인은 한 2명, 히스패닉은 아예 한 명도 없었고요. 상당히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동네같이 느끼지만은 인종차별이 좀 있죠. 저희 막내 동생이 한 5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갔는데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매기해서 매일 아침마다 미국 국기를 올리는 것을 자기가 하는 일이었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자신감도 생기고 미국에 대한 애국심도 생겼죠. 이럴 때 어떤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국기를 올리는 것을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뭐 하겠다는 애가 있지도 않은데 해서 그 일을 뺏어갔죠. 또 동생은 기분 안 좋게 집에 왔고 또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줬죠. 했을 때 아버지는 제 동생 보고 내일 학교 가서 프린시퍼, 교장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인종차별이다. 내 아셔야 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 서브젝트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확실한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문제가 확 커지죠. 그냥 한 아이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학교가 인종차별하는 학교고 또 거기에 교장도 같이 간섭이 돼 있다는 말이 잘못 나면 아주 골치 아프지죠. 해서 찾아가서 말을 했었을 때 네, 다음날부터 다시 자기 하는 일을 하게 됐죠. 또 아버지는 저희한테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문제를 확대시키라고 했습니다. 해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했죠. 제가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신도시 이사 갔다고 말씀드렸죠. 뱀 사냥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갔을 때 신도시라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총 털어서 한 20몇 명밖에 안 됐고요. 학교에서. 저희들은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또 코리안 클럽도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뭘 또 좋아합니까? 축구를 좋아하죠. 그래서 학교 끝나면은 뭐 학교 축구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축구공 가져와서 학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놀았죠. 근데 항상 보면 히스패닉 애들, 멕시코 애들이 또 항상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축구 시합이 시작됐죠. 시합을 한 두세 번 했는데 저희가 계속 이기고 있었고 또 이 멕시코 애들은 막 여자친구들도 와 있고 뭐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또 촐로라고 이렇게 헤밴드나 하고 좀 모습이 안 좋은 애들이 많이 있었죠. 하고 질 때마다 저희한테 욕해대고 협박하고 저희들은 그냥 신경 끄고 왜냐면 일단 쪽수가 안 됐어요. 저희는 통틀어봐 한 20명도 안 되게 모였는데 여기는 한 6, 70명씩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게임 끝나면 우리는 그냥 다 집에 갔죠. 이런데 문제는 그 후로 우리 한국 애들이 학교 오가기 위해서 조그만 모펫, 오토바이는 아니고 이걸 타고 다니는 애들이 한 3명 있었는데 이 바퀴를 계속 누가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누군지 알았었죠. 하고 이제 점심시간 때도 서서히 이제 우리가 있는데 와서 시비 걸기 시작하고 아주 불량틱한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딱 결정을 했죠. 제일 센 놈 하나 나오고 내가 나가서 1대1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헤어밴드 하나 딱 하고 하얀 티셔츠도 단추를 밑에부터 열어서 이렇게 열고 있는 상태였죠. 제가 보기에는 진짜 바보같이 보였는데 자기네들 눈엔 그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면서 자기 이름이 샷건이 돼요. 역총이죠. 해서 저는 그 말 듣고 코웃음도 안 쳤죠. 왜냐면 저희 집에 총이 한두 자루가 아니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1대1로 단판 지냈더니 패싸움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며칠을 고민을 했죠. 고민 끝에 저가 가서 그 샷건한테 말을 했죠. 실제 제가 그 뱀사냥하는 산입니다. 거기서 몇 월 며칠 제일 깊게 있는 주차장에서 만나서 패싸움을 결판을 보자고 했습니다. 네, 저희는 약속한 시간쯤 됐을 때 공원 입구 앞에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 공중전화 앞에 있었고 히스패닉 애들이 차를 타고 쫙 들어가는 걸 저희가 봤죠. 보는 순간 저희는 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경찰을 전화해서 지금 공원에서 싸움 났다고 하고 저희는 뒤로 뺐죠. 네, 맞습니다. 걔들 다 체포됐어요. 또 실제 차에서도 총료를 자른 샷건도 나왔대요. 하고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신고를 했죠. 그랬을 때 학교에서 히스패닉 갱스터 애들 두목 2명 학교에서 잘렸고요. 샷건 포함됐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시비를 걸거나 문제가 되면은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더 웃겼던 것은 그 못된 애들이 다 없어지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멕시코 애들과 우리들은 남아있었죠. 해서 그 후로도 재미로 축구 게임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안 했고 서로도 욕도 안 했고요. 또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전거나 모페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친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줘서 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학교 끝나는 시간에 다시 문을 열어줘서 저희들 자전거랑 모페드도 안전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려면 너무나 많고 한두 건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건 여자건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큼 능력은 돼야 되고요. 또 자기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또 내가 일반적으로 당했다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일을 크게 벌려서 상대방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못을 박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은 절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잔인하고 본성이 못됐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걸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고 더 잔인해진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하시면서
저희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껌껌한 밤에 교회를 향해 갔는데 이 뚝방 위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멀리서 보니까 교회 한 벽으로 하얀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너무 무서워서 뚝방 밑으로 숨어서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귀신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때 소변으로 눈을 씻어서 보면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셔서 실제 소변으로 눈도 닦으셨대요. 하지만 똑같은 게 계속 보여서 그때 도망가시려고 몸을 돌리셨다가 딱 생각하신 게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은 다시는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서 그 무서움을 이기시고 교회를 향해 달렸다고 합니다. 해서 가 보니까 누군가가 창문을 열어놨고 안에 커튼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들랑달랑 거리는 것이 귀신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해서 창문 닫으시고 새벽 기도 드리시고 은혜 받고 집에 오셨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두려운 게 있으면 절대 도망가지 말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신의 권리와 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아마 최근에 저희 부부가 소풍을 갔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 단둘이가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등치 큰 백인 젊은이 하나 있었죠. Take Me Home Country Road를 듣고 있었길래 제가 칭찬해줬죠. You got the right music. 딱 맞는 음악을 듣고 있구나 했더니 첫 마디가 좀 기분 나쁘게 What you say, man? 뭐라고? 하면서 저를 봤지만 저의 미소를 보고 또 옆에 곤충 있는 걸 보고 금방 말이 바뀌었죠. Yes, sir 하고. 네, 제 말은 곤충으로 자기의 권리를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상대방이 쉽게 못 보죠. 또 쉽게 못 보기 때문에 제가 표적이 안 되면은 내가 느끼는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지죠. 그랬을 때 보신 것처럼 What you say man에서 Yes, sir로 바뀌죠. See you later, sir.